제가 그날 외부 출장 있어가지고 휴강 예정이고 그때 진도에 맞춰서 그 녹화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하시죠. 어디 보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n by c 스코어 매트릭스를 어떻게든 내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n by c 스코어 매트릭스라는 녀석은 내가 지금 트레이닝 샘플이건 테스트 샘플이건 밸리데이션 샘플이건 뭔가 라지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왔을 때, 자, K는 1부터 K는 C까지, 자, 각각의 성분을, 자, 여기 I번째 이 행과 K번째 열을 딱 SIK라고 했을 때, SIK는, 네. I번째 샘플의 코베레이트에 대해서 WK라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내적한 녀석을 SIK라고 했을 때, 자, 지난 시간에는 단 하나, X0가 하나 들어왔을 때 그 녀석의 Y0 해설 어떻게 줄지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컴퓨터에 돌릴 때는 이렇게 예측을 Y 해설 필요로 하는 녀석이 이게 벌크로 라지 N개씩 막 들어올 거거든요. 걔네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파이토치로 라지 N개의 Y의 값을 쫙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지금 라지 N개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값 라지 N개를 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 일단 스코어 매트릭스를 이렇게 자료 행렬과 W의 그 매트릭스 곱으로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각 i에 대해서 스코어가 가장 높은 녀석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노테이션으로는 각 SIK 성분에 대해서 i는 그대로 두고 S를 가장 높이는 인덱스 하나를 뽑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파이토치에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S 점 아그맥스 그다음에 자, 디멘전 제로는 살리고 디멘전 1에 대해서 애그리게이트 시키는 거니까 아그맥스 dim은 1 이런 식으로 뽑아주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게 u샘플 일단 u샘플 xi가 i는 1부터 n까지 클래스 예측 규칙. 자, 그다음에 그다음 얘기할 거. 그러면 이 웨이트는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냐? 자, 어떻게 했었죠? 일단 xi랑 yi가 i는 1부터 라지 n까지를 훈련 자료라고 했을 때 이때 자, 그다음에 위랑 똑같이 xi 트랜스포저 wk를 어떤 우리의 선형 분류 방법이라는 녀석은 xi 트랜스포저 wk가 다 i번째 샘플이 k라는 클래스에 대응될 스코어로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 각 i번째 샘플에 대해서 k번째 스코어를 계산하는 규칙이 여기가 이제 리니어가 아니고 넌리니어하게 꼬기 시작할 겁니다. 네, 스코어를 계산한 이후는 변하지 않아요. 로스를 계산하는 규칙은 변하지 않아요.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까지가 이제 리니어에서 넌 리니어로 변할 겁니다. 어쨌건 그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방식으로 W를 최소화시켜 볼 수 있었어요. 자, optimize 자, 멀티클래스 SVM 로스나 아니면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 둘 중에 하나를 최적화를 시켰었죠. 정확히 말하면 최소화 시켰었죠. 우리는 이 로스를 그 W1부터 WK, WC까지 요 D by C개의 파라미터를 다 한 줄로 모아가지고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에 관해서 어떤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킵니다. 그 목적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난 시간과 약간 다르겠습니다. 예, 똑같아요. sum 자, 일단은 모든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그다음에 각 샘플에 대해서 뭐 계산해요? 트루 클래스 SVM 로스 같은 경우에는 트루 클래스가 아닌 녀석에 대해서 자, 1 마이너스 i 번째 샘플이 yi 클래스에 소속될 스코어에서 k 번째 클래스에 소속될 스코어 뺀 다음에 그 둘의 차이에서 1을 뺀 다음에 0보다 작으면 0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터피로서는 n분의 1 모든 샘플에 대해서 평균 내는 건 똑같고 제가 여기서 라지 n이라고 썼죠.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건 똑같은데 사실은 K번째 클래스에 대해서만 트루 클래스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썼어요? 로그의 sum j는 1부터 c까지 엑스포넨셜에 자 여기가 아마 지난 시간 노트 보시면은 xi 트랜스포즈 wj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스코어를 쓰면 sij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2에 sik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책 노테이션대로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있냐 어차피 트루 클래스에 대해서만 1로 살아있는 녀석이니까 그 트루 클래스에 대해서만 써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그 강의 슬라이드는 이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j는 1부터 c까지 익스포넨셜의 sij분의 2의 siyi 뭐 같은 얘기죠? 자, 이 로스 고전은 변하지 않고요. 이번 단어까지는 요 스코어가 그냥 x의 선형 변환이고 이제 5단원부터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부터는 여기를 다 피처의 비선형 변환으로 다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슬라이드 보기 전에 제가 좀 지난 시간에 허접하게 쓴 게 있어가지고 좀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SVM 로스는 확률에 기반한 로스가 아니라서 확률 얘기가 전혀 없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에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다항 분포의 그 확률 질량 함수를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한번 씌우는 이유도 요 가능도 함수의 확률을 집어넣어주기 위해 그랬다. 지나간 얘기를 했는데 어디 보자. 여기 위에서 요 뭐 회귀 문제에서도 딱 제가 확률 모양을 정확하게 드렸으니까 여기서도 여기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도 확률 모형을 한번 딱 정확하게 서술해 보겠습니다. 확률 모형을 서술할 때는 x, y라는 이 자료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를 서술하면 되고 녀석을 자,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분포랑 그다음에 xi의 주변 확률 분포 이렇게 둘로 갈라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녀석이 현재 가정되고 있는 게 sum j는 1부터 c까지 더할 때 exponential의 xi 트랜스포즈 wj 분의 exponential의 xi 트랜스포즈 wk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건부 확률의 그 조건부 확률 이게 무집단의 조건부 확률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지금 W1부터 WC인 겁니다. 그다음에 단 xi의 확률 분포는 뭐 특정 짓진 않아요. 특정 짓지 않아도 이 말만 있으면 됩니다. W에 의존하지 않은. 자, 두 개만 있다면은 두 개 이용해가지고 이 데이터에서 W라는 모수에 대한 가능도 함수를 적을 수 있고, 그다음에 XI가 뭐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던지 간에 W에는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도에서 더하기 상수꼴로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도 전체를 최대화하는 문제가 다른 파라미터는 싹 다 무시한 채 W에 대한 최소화 문제로만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일단 통계적 기계학습 때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디테일한 그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증명은 2학기 데이터 마이닝 가르칠 때 엄청 빡세게 하거든요. 뭐 두 번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다음에 그 데이터 마이닝이나 아니면은 조금 그 전통적인 머신러닝 띠어리를 들은 학생들이 항상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랑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이 질문도 합니다. 위에서 멀티클래스 SVM 로스 같은 경우에도 얘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전적인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거는 시험에 내지 않을 거지만 그 여러분들의 그 통일된 세계관 형성을 위해서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WC라는 C번째 마지막 클래스의 파라미터 있잖아요. 마지막 클래스의 파라미터를 제로로 두면 고전 ML 띠어리들이랑 모두 이렇게 일치합니다. 왜냐고요? 자, 적당히 뭐 투 클래스 생각해보죠. 지금 투 클래스 생각해보면은 자, 투 클래스 생각해보고 WC가 0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w1 분의 엑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w1이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1 플러스 엑스포넨셜 XL 트랜스포즈 W1분의 1 되죠. 이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죠. 그다음에 다진 로지스틱 회계 분석도 어떻습니까? 다진 로지스틱 회계 분석도 그 포뮬레이션을 잘 보시면은 1이라는 녀석이 늘 있고, 그다음에 1이라는 녀석이 사실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은 보통의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그 가정은 레퍼런스 클래스의 확률이 분모에 있고 그거분의 분자의 로짓이 뭐 엑스의 트랜스포즈 베타 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질문이 왜 클래시컬하게는 레퍼런스 확률도 두고 뭐 그러니까 라스트 클래스를 왜 항상 제로로 두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왜 라스트 클래스의 웨이트를 제로로 두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아, 이것도 약간 너무 3000% 빠진 얘기 같은데 라스트 클래스 웨이트를 항상 0으로 두어야 뭐 혹시 이거 처음 들어봤으면 처음 들어도 괜찮아요? 모델이 식별 가능하게 됩니다. 모델이 식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투머치한 이야기를. 음, 모델이 식별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 보통의 확률 분포 어, 내가 어떤 자료를 묘사할 때 데이터가 있으면은 어, 데이터로부터 내가 어떤 성질을 뽑아내고 싶으려면은 그러니까 x부터 xn까지가 어떤 세타라는 모수로 표현되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항상 시작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xy부터 xn까지가 노말 뮤 컴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때 모수는 뮤랑 시그마 제곱 이 두 개가 모수가 될 텐데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옛날 수학 클래스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서 1대1 대응의 정의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타1과 세타2가 다르면 세타1이 그리고 세타1의 그 PDF랑 세타2의 PDF가 달라요. 당연해 보여요? 이게 식별 가능성의 정의입니다. 모형의 식별 가능성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식별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 있냐라는 말을 자체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세타가 다르면 확률 분포가 다르다라는 이 당연한 전제를 만족시켜야 세타만 가지고서 확률 분포를 말할 수가 있어요. 동의해요? 네.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그러면은 아니 세타1이 세타2랑 같지 않은데 세타1의 PDF랑 세타2의 PDF가 같을 수 있냐? 네, 같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모수를 이렇게 한번 두는 거예요. 그냥 노말 a 더하기 b, 시그마 제곱. 그래서 세타를 모수의 공간을 a, b, 시그마 제곱이라고 둬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대충 모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에 0, B에 1 집어넣고 시그마 1 집어넣는 거랑 A에 1 집어넣고 B에 0 집어넣고 시그마 1 집어넣는 거랑 PDF가 똑같죠.
이렇게 모델을 주면 이 모델은 식별 가능하지 않고 그러면은 파라미터를 추정한다는 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별 불가능해도 어떤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식별이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해도 내가 AB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PDF 자체만 잘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식별 가능성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식별 가능성이 중요한 지점은 내가 모수를 이용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식별 가능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의 로지스트 K 분석 모형이 아이덴티파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라스트 클래스 웨이트가 제로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보면은 WC가 제로가 아니면은 서로 다른 W를 가지고 똑같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적으로 뭐 2클래스에서 WC가 0이 아닌 경우에는 2의 XI 트랜스포즈 W1 더하기 2의 XI 트랜스포즈 W2 분의 2의 XI 트랜스포즈 W1이 클래스가 1의 확률이 되겠죠. 여기에 XI를 대충 그냥 편의상 1이 다 1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W1이 1, W2가 1, W1 1이면 익스포넨셜 더하기 익스포넨셜은 익스포넨셜 2분의 1 되죠? 네. W1이 2, W2도 2, W1도 2라고 생각해봐요. 다시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제곱되니까 다시 이 프로버티 2분의 1 나오죠? 서로 다른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이 진짜 확률은 그러니까 모집단의 확률은 다시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수가 같은 확률 분포를 묘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이용해서 이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20단과 20단, 20단의 암 발병률은 20단 몇 배다. 이런 거를 모수를 이용해서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모델 아이덴티파이빌리티가 모델 아이덴티파이빌리티 그러니까 WC가 0이 아닐 경우에는 모델 아이덴티파이빌리티가 깨진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 그럼 이 모델 지금의 모델 아이덴티파이어를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나요?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다라기보다는 현 수업의 컨셉은 우리는 예측 요 녀석의 분류만 잘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만 잘 하자라는 거는 파라미터 추정에 관심이 없고 그냥 파라미터 추정에 관심이 없고 확률 분포를 잘 맞추자의 컨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기왕이면 다운 치마라고 아이덴티파이어를 하면서 잘 맞추면 좋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WC를 0으로 강제로 지정하면은 코딩이 더 귀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스코어 매트릭스 같은 거 만들 때 언제나 나의 클래스는 C인데 언제나 이렇게 C 빼기 1의 칼럼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고 이후에 언제나 라스트 클래스는 뭐 점수가 제로고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코딩을 해줘야 돼요. WC가 제로라는 가정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라스트 클래스도 똑같이 웨이트를 다른 클래스랑 똑같이 웨이트를 넣어주는 게 여러모로 특히 코딩이 편해가지고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코딩이 편해가지고 여기 전체에서는 라스트 클래스 웨이트를 그냥 안 죽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한 말들이 모두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혹시나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전혀 내지 않을 내용입니다. 네, 그 저기 WC가 0이면 그 밑에 네. 모델 옆에 아. 이어 OK인가요? 죄송합니다. 모델 이어야. 죄송합니다. 이어야면 이어야. 그다음에 identifiability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로는 식별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모델의 식별 가능하다의 그 정의는 이거 세터1의 세터2는 다르면은 PDF of 세터1과 PDF of 세터2가 다르다. 네. 자, 뭐 중요한 내용은 제가 복습에 다 써놨습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좀 구경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웰트 클래스 SDM 로스의 성질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성질들을 슬라이드로 좀 구경할게요. 자, 어디 보자. 그래서 뉴 샘플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 뉴 샘플에 대한 그리고 뉴 샘플에 대해서 X0 트랜스포즈 W1, X0 트랜스포즈 W2, X0 트랜스포즈 W3 해가지고 3개의 스코어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S01, S02, S03인데 이 녀석을 이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워줘야 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우는 과정을 그냥 이렇게 프로세스로 표기한 거예요. 일단 모든 스코어에 대해서 다 익스포넨셜을 씌워야 되죠. 네, 그러니까 3.2, 5.1, 마이너스 1.7에서 이렇게 하나씩 익스포넨셜 씌운 거고요. 그럼 그 지수함수의 성질 모든 값들이 다 양의 값들이 되죠.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이냐? 양의 값들을 모두 더해서 분모로 노멀라이즈를 하라가 그 다음이죠. 자, 67쪽 보시면 세 값을 더한 다음에 그 세 값의 썸을 각각의 분모로 나눠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제 화면이랑 제 공유 화면이랑 저의 모션을 같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픽스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가리키는 게 좀 영상으로 같이 성취를 되기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그냥 엑스포넨셜의 S01 나누기 이게 썸, 엑스포넨셜의 S02 나누기 썸, 엑스포넨셜의 S03 나누기 이게 썸, 3개 계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녀석 중에서 지금 뭘 가지고 와요? 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정의는 그 녀석 중에서 트루 클래스에 해당하는 녀석만 가지고 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고양이 샘플 하나에 대응하는 로스 값은 최대값인 0.87 가져오는 거 아니고요. 트루 클래스에 해당하는 요 0.13 녀석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잠깐 이 생각을 해보죠.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그래 다항분포의 가능도에서 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냥 우리가 확률을 다 떼어놓고
로스로서 바라는 어떤 그 미덕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로스로서의 미덕은 뭡니까? 만약에 클래스를 잘못 맞췄으면은 로스 값이 높기를 바라고 잘 맞췄으면 로스 값이 낮기를 바라죠. 자, 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기준으로 잘 맞췄다는 거는 어차피 그 스코어 가장 높은 녀석을 나중에 그 프리딕티드 클래스로 줄 테니까 가장 높은 스코어가 프리딕티드 클래스라는 거는 여기서 뭐 3.2, 5.1, 마이너스 1.7이 아니라 캣이 뭐 5.1, 3.2 이런 식으로 되기를 바라겠죠. 만약에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면은 다 엑스포넨셜 C였을 때도 캣의 스코어가 가장 높았을 테고 그러면은 썸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나서도 여기에 그 트루 클래스의 프리딕티드 프로버빌리티 가장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웨이트가 좀 잘 나오는 웨이트다, 잘 빠진 웨이트다라면 잘 나오는 웨이트라면은 여기가 뭐 0.99 이랬고 0.01 이랬기를 바랬겠죠? 그러면은 잘 나왔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0.99쯤이었으니까 얼마쯤이었겠어요? 0.0x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네. 로그 1이 0이고 그다음에 로그 1이 0이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 로그 값이 음수인데 그 음수가 다시 마이너스니까 양수 0.0 얼마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의 로스 값이랑 지금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로스 값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게 못 맞힐 때는 로스가 좀 높게 나오고 잘 맞힐 경우에는 로스 값이 낮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그냥 상식적으로 로스가 갖고 있는 미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다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70쪽부터 72쪽까지의 설명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설명인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무슨 설명이냐면은 언제나 근본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원리로만 설명되지 않고 여러 가지 원리로도 다 근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중에 이 가능도 이론도 있는데 확률을 이용해서 가능도를 건설하는 게 가능도 이론이죠. 확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게 엔트로피 띠오리가 있습니다. 정보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엔트로피가 사실은 한국어로는 무질서도라고 정의가 되죠. 이렇게 이런 확률 분포가 주어진 확률 변수의 무질서도를 정의한 다음에 그 무질서도의 기준으로도 나름 뭐 좋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 무질서도의 기준으로도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그러면 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패스할게요. 이번에는. 아무튼 고양이 샘플에 대해서 로스 계산하는 그 로직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수학적인 성질들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li라는 값이 취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한 10초만 생각해 볼까요? 자, 사실 이 안에 마이너스 로그 안에 들어오는 이 pk라는 값이 정하게 결정하겠죠.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p라는 함수를 p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한번 그려보면 자, p가 1, p가 0. p가 0으로 갈수록
로그 자체는 마이너스 번대로 되니까 마이너스로 되면 플러스 번대로 되겠죠. 그래서 1에서 열려 있고 그다음에 계속 발산하는 모양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없기는 한데 뭐라 그래야 돼? 영수요? 그쵸. 0이 정근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최대값은 최대값도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임의의 높은 값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민, 맥스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인피멈이랑 수프리멈 개념 혹시 아나요? 상한, 하한 개념인데. 네, 별건 아니고요. 이거 0이라는 값이 최소값은 아닌데 터치는 못하지만 아무튼 얘는 절대 못 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터치는 할 수 있고 못 넘는, 최대값은 터치할 수 있고 못 넘는. 그 인피멈과 스프리멈은 상한, 하한이라는 개념과 상한이라는 개념은 터치할 수 있음 없음은 상관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터치할 수 없는데 못 넘는다. 그래도 인피멈은 딱 0이라고 정의가 돼요. 그다음에 스프리멈도 터치할 수 없지만 넘을 수 없는 값, 무한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누군가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기 위해 만든 개념은 아니고 이 개구간의 그 끝점을 어떻게 정의할까, 개구간의 끝점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만든 개념입니다. 인피멈, 스프리멈.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서 인피멈, 스프리멈을 만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쨌건 그래서 앤서로 나온 게 미니멈 제로는 아니지만 인피멈 제로, x는 인피니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에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하드 코딩했다고 했을 때 내가 코드를 잘 짰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모든 스코어가 작은 랜덤 밸류였다면은 로스 값은 얼마일까요? 자, n분의 1 sum i는 1부터 라지엔까지 li 값인데 li라는 값이 이렇게 요 스코어 밸류들을 그냥 자료로부터 근본있게 만든 게 아니라 스코어를 노멀 제로원으로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 에버리지가 대충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와요? 네. 탁월합니다. 이거죠. 대충. 가족 나오네요. 네. 네, 여기가 로그가 대충 비슷하니까 요 각 스코어에 대해서 다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코어가 C에 있다면은 아니 클래스가 C에 있다면은 대충 C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C분의 1 로그 C분의 1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더 이렇게 에버리지를 취하면은 훨씬 더 로그 C분의 1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퍼 10 데이터셋 이그샘플 기준으로는 클래식 개수가 10개니까 한 로그 10, 2.3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아까 뭐지? 아이덴티파이빌리티요? 네, 거기서 네. 그게 맨 마지막에 파라미터가 제로면은 네. 그게 식별이 뭐다? 식별 가능해진다. 네,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뭔가 선생님 수학적으로는 그게 다 이렇게 약분이 되고 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 수학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게 네.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인과관계라고 해야 되나? 인과는 아닙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다라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WC가 제로면은 모델 아이덴티파이빌리티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죠. 약간 네.
이래 뭐 아이 데이터적으로 뭐 네. 여기가 이게 뭐 0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서 네네. 내가 이렇게 다식별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약간 뭔가 그런 게 있나가 좀 궁금해요. 이해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와의 접점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확률 분포만 있을 때 정의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갔어? 요거 얘기할 때 그 IID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얘기.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혹시 도움이 되는 코멘트였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올 만한 질문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맥스랑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랑 멀티클래스 SVM 중에 뭐 써야 하느냐? 네. 그 결론만 이야기하자면은 둘 중에 어떤 로스를 선택함으로써 실천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유는 수학적인 이유는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마이닝 마지막 렉처인데요. 여기 로스 펑션, 두 로스 펑션의 수학적인 형태를 보면 자, 딱 여기 또 시험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재밌으니까. 자, 두 클래스 기준으로 yi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만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고전 ML 띄어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 클래스 웨이트를 다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원 클래스 웨이트를 그냥 W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SVM으로서는 n분의 1, i는 부터 n까지 뺄때 1 빼기 yi, xi 트랜스포즈 베타 플러스 w의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로서는 n분의 1 sum i는 부터 n까지 로그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yi, xi 트랜스포즈 w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이 항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 항이 어제 어디선가 들어본 여백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각 xi 점이 그 xi 트랜스포즈는 0이라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거리가 이 마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백을 기준으로 요 f1t는 1 빼기 t의 그 플러스 f2t는 로그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t 요 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집어넣어야 아마 맞을 거예요. 0, 여기 t고 여기가 y축이 함수값 축입니다. 그러면은 f1t는 0,1과 1,0을 지나는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어떤 직선이 되죠. f1t는. 그다음에 f2t도 잘 보면 이 로그랑 엑스포넨셜이 딱딱 정확히 좀 캔슬이 되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어차피 1의 효과는 거의 무시할 수 있고 엄청 큰 수의 엑스포넨셜이었다가 다시 로그를 씌우는 거의 같은 수를 로그를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대충 그 선형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은 요 안에 있는 녀석이 1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0으로 갑니다. 로그를 씌우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F2T. 여기 좌측의 경향이, 그러니까 요 SPM로스도 선형으로 준다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로스도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45도 직선으로 가면은 이 직선을 정면선으로 해서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여기를 빼고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게. 그래서 아예 그냥 수학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두 로스 중에 뭐 쓰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네. 물론 SV 이 얘기까지만 하고 싶으면 쉴게요. SVM을 처음 제안한 사람들은 요 1 근처에 좀 집중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T축이 뜻하는 게 여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C점 바운더리 근처에서 자 여기 오른쪽은 DC점 바운더리에서 더 맞는 클래스 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될 거거든요. 맞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다 이그젝트 제로 로스를 주는 게 SDM 로스고, 그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리 넘었을 때 그래도 각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가까운 점보다는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먼 점에 더 낮은 로스를 주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약간은 그러니까 과학계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돼? 100%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드에서 가까우나 뭐나 다 커렉트 클래스니까 똑같이 0의 로스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여기 아래에서 돌려보셨다면은 가끔씩 컨버지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컨버지 안 하냐면은 이미 데이터셋이 이미 그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퍼펙트하게 나눠버릴 수 있는 자료일 때 그 로지스틱 분석은 이 디시전 바운드를 써야 돼, 이 디시전 바운드를 써야 돼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GLM을 써서 로지스틱 뭐 이중 분류를 했는데 분명히 이거 잘 될 것 같은 데이터셋인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그림 그려서 아예 두 그룹이 아예 퍼펙트하게 나눠지는 거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극한의 분류 정확성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불안정하다. 근데 대신 소프트 벡터 머신은 그 퍼펙트하게 세퍼레이트 된 경우에도 유니크한 솔루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98% 99%의 성능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SQL 로스가 더 안정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본 집도 합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다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로 썼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SQL 로스가 조금은 더 좋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는 어차피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의 성능 개선 여지보다는 아예 스코어를 쌓을 때 선형을 비선형으로 바꾸는 데서 오히려 그 성능의 향상이 있을 만한 여지가 더 많은 거예요. 보자. 이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비디오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유형하게 했다가 제가 책임을 언제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로스 중에서 고민한다 그러면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플러스 그 소프트맥스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이따 쉬었다가 자 이제 강의노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오른쪽에 그냥 약간 좀 수학적으로 그린 거를 이번에는 숫자 넣어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
클래스는 0이랑 1이랑 2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샘플의 스코어, 두 번째 샘플의 스코어, 세 번째 샘플의 스코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멀티클래스 SVM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면은 바로 이 로스가 얼마냐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얼마 같아요? 멀티클래스 SVM 로스는? 000 혹시 나오나요? 왜냐면은 코렉트의 스코어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그 멀티클래스 SVM 로스 같은 경우에는 코렉트 스코어에서 그 이 자기네 스코어에서 이 노테이션이 있는 거면 자기네 그 뭐야 각각의 각 트루가 아닌 스코어에서 트루 클래스 스코어를 빼는데 트루 클래스 스코어가 가장 높으면은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죠. 근데 그 음수라는 녀석이 그것도 1의 차이 이상으로 나죠. 아무리 그래서 1을 더해도 여기 요 SJ 빼기 S, YI 플러스 1이라는 값이 0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예제 모두 첫 번째 샘플과 두 번째 샘플은 오른쪽에 그림에서 요쯤에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은 딱 요 지점에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는 뭐 이걸 이그젝트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0보다 큰 값이겠거니 예상할 수 있죠. 예.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는 언제나 아무리 P 값이 낮게 나와도 절대로 이그젝트하게 0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 마지막 샘플 있잖아요. 여기 화면에서 보실 때 마지막 샘플. 아이고, 쏘리. 그래서 요 마지막 녀석의 스코어가 조금 변하면 전체 로스 값이 좀 바뀔 것이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SVM 로스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게 10일, 마이너스 100일, 마이너스 100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멀티클래스 SVM 로스는 좀 바뀔까요? 똑같이 안 바뀌고 0 되죠?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 음수인 건 자명하고 그 음수가 0이랑 x 취하면 그냥 이리작트 0 돼버릴 거니까. 그렇지만 요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는 좀 생긴 게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얘네가 연속함수가 조금 이렇게 아무리 스코어 차이가 안 나도 조금씩 변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는 변할 거고 그다음에 SVM로스는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라트 스코어의 클래스가 다 10에서 20으로 바뀌었다. 코라트 스코어가 2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좀 요 근처에 살던 애들이 다 이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는 값이 더 낮아지게 할 겁니다. 이렇게 대소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20 되면은 엑스포넨셜의 20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SVM로서는 반대로 계속 변하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둘의 어떤 수학적인 성질들을 이그젠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게 뭐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슬라이드가 등장한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돼? 다 오른쪽에 그림으로 보시는 이 경향을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크로스 엔트로피 플러스 소프트맥스 로스를 좀 쓰려고 할까요? 지금 그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하기는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점은
클래스 예측 값을 줄 뿐만 아니라 각 클래스에 소속된 확률을 같이 주는 게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좀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 이거는 잠깐만 한번 나중을 위해서 미리 적겠습니다. 적으면 적긴 좀 위험하긴 한데 딥러닝으로 확률을 예측하면, 그러니까 확률을 추정하면 그 확률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학 쪽에서는 어떤 뭐 이렇게 종양 이런 사진 이런 거 보고서 이게 암이냐 아니냐 판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그 확률이라는 것은 좀 빈도적인 해석이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이런 사진이 나한테 100개 왔다면은 이런 100개의 100사람 중에 90명 정도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정말로 그 확률 추정값이 90%가 나오길 바라겠죠.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최대한 훈련 과정에서 두 클래스를 분리시키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빈도적으로 보면 이거랑 비슷한 샘플은 90% 정도의 빈도로 암인데 실제로는 1로 그러니까 이거를 0.5 컷으로 그냥 1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요 10대 90을 1대 99로 이렇게 좀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그래서 이게 probability calibration, calibrated probability in deep learning. 그런 현상을 관찰한 사람들이 가끔 그 딥러닝 기법이 준 너무 양극단에 치우칠 확률을 다시 조금 10대 90 정도로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공학적인 고민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 그게 좀 키워드로는 calibrated probability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생각해 볼 만한 꼭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regularization, 한국어로는 규제입니다. 자, 지금 거칠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뭐 했죠? 자, W 웨이트 값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거예요? 어떤 W에 대한 함수가 있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모두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SVM 로스나 프로세스 엔트로피 로스 모두 W에 관한 어떤 다변수 함수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PW라는 로스 함수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녀석을 W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거기는 해요. 그런데 이 녀석에다가 조금 뭔가를 좀 더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여기서 설명하는 이제 규제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꼭 통계나 머신러닝이 아니라도 그냥 바깥에서 규제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하지 못하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최소값 구하는 건데
최소값 구하는 과정을 지금 좀 방해를 하거나 규제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는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방해고요. 왜 방해를 하는지가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데이터를 이용한 로스 계산이었고, 그다음에 자, 요 LW 아니 잠깐만. 이렇게 노테이션 맞추기 위해서 LW라고 쓸게요. 미안. PW 쓰라고 요 녀석 자체를 LW라고 지금 쓰는 게 강의 노트죠. 그래서 RW라는 그 텀을 붙이는 것의 목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풀련 데이터셋에 W가 너무 맞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게 궁금하죠? 이게 저 텀을 붙이면은 왜 방해를 하는 것인지. 네. 저는 이런 설명을 좀 좋아합니다. 혹시 라그랑주 승수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1학년 때 1학년 통계 수학인가 아무튼 또 통계 수학이 아니더라도 공학 수학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냐면은 뭐 이렇게 미니마이즈 x제곱 더하기 뭐 y제곱인데 무슨 제약 조건으로 뭐 a 더하기 b에게 x 더하기 y가 뭐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은 혹시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람다 x 더하기 y 뭐 더하기 람다 x 더하기 y 빼기 3. 제약 조건이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은 이 최소화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라그랑제 소수법이라는 기법을 쓰면 요 제약 조건 부분을 이렇게 x 더하기 y 빼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바꿔가지고 요 함수 항을 추가적인 인풋 아규먼트의 난타를 추가해가지고 요 녀석을 최소화시키는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요 스피릿으로 살펴보면 사실 요 데이터로스에 대해서 뭔가 요 추가적인 RW 항을 더했다는 거는 이걸 뜻해요. 우리가 그냥 W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대신 미니마이징 RW가 어떤 상수 C보다 작거나 같은 제약 조건을 주어졌을 때 이 영역에서 BW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이로써 이 규제항을 더했다는 것은 요 항의 최대값이 제약된 최소값 구하기 문제를 푸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오른쪽의 스피릿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우리의 최대 가능도 이론 같은 거는 이런 제약 조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임의의 W에 대해서 그냥 최소 문제 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제약 조건은 어떤
그럼 어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델에 대해서 나의 어떤 선입견이나 아니면 나의 요구 조건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제약 조건이 없을 때는 순수하게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구해라가 되는 거고 이 제약 조건에 더해지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도 보기는 보는데 나의 생각도 주입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보통 나의 생각으로 무엇을 주입하느냐? 보통 많이 쓰는 게 이 웨이트를 모두 벡터로 모든 그 파라미터를 한 줄의 벡터로 쫙 폈을 때 그 벡터에 L2 놈을 쓰기도 하고 L1 놈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둘을 조금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엘라스틱 넷이라는 그 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RW로 이를테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쓴다는 건 뭐예요? 아까 다시 여기로 다 지웠나? 아무튼 다시 요 스피릿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min sum of the 모든 웨이트 값들의 그 썸을 뭐 이렇게 맥시멈이 C가 되도록 고정을 시켜버리겠다. 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C라는 건 알려져 있진 않지만은 이 람다랑 어떤 대응되는 어떤 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C를 작게 주는 거랑 동치예요. 네.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이그젝트를 들면 우리가 W라는 웨이트를 찾기는 찾을 텐데 그 W의 절대값 크기의 썸은 그렇게 크지는 않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91쪽 먼저 설명할게요. 만약에 그냥 LW가 W 트랜스포즈 X라는 녀석이었다고 치면 이 W1이라는 웨이트나 W2라는 파라미터나 둘 다 로스 값은 똑같은데 만약에 로스에다가 이렇게 RW라는 텀을 추가해주게 되면은 자, W1은 이 L2놈이 얼마예요? 1이죠? 그다음에 W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파라미터가 하나가 높은 값을 취하고 나머지가 0으로 죽는 게 아니라 웨이트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으면은 특히나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들은 제곱해가지고 더하면은 크기가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W1의 L2놈보다 W2의 L2놈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 LW 더하기 RW 하게 되면은 그냥 LW만 봤을 때는 W1, W2 집어넣었을 때 똑같았는데 LW 더하기 RW 하면은 요 W2 쪽이 더 작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너무 이거 사실 이렇게 단순 산수예요. 자, LW1이랑 잠깐만 PW는 W 트랜스포즈 X X는 1,1,1,1 그다음에 RW는 W2놈의 제곱 즉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더하기 W4의 제곱까지 그러면은 PW1이랑 PW2는 1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기반의 로스 값은 W1이랑 W2랑 똑같아. 그러니까 로스가 진짜 이렇게 생겼다면은 W1, W2가 모두 동등해요. 그런데 RW1은 얼마죠? 1. RW2는 0.25가 4분의 1이죠.
네, 4분의 1의 제곱을 4번 더하니까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자, phi w1 더하기 r w1은 1 더하기 1인데 phi w2 더하기 r w2는 1 더하기 4분의 1이 해가지고 4분의 5입니다. 이번에는 phi 더하기 r을 내가 만약에 로스로 쓴다면은 내가 최소화시키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쓴다면은 이 LW 기준으로는 W1보다는 W2가 더 로스가 낮은 녀석이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직관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한 성분의 스칼라를 몰아준 것보다는 스칼라를 뿌리는 쪽을 더 선호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의 그 피팅된 W 해시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지를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예제를 통해서 나의 W 햇은 1000 이런 것보다는 0.25, 0.25, 0.25, 0.25 같은 거를 W 햇으로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언제요? 나의 로스의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하면요. 자, 그 다음에 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의도하는 것에 우리가 의도하는 두 번째입니다. 자, 혹시 일단 이유를 먼저 말하기보다 현상을 먼저 얘기할게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이렇게 요 R 쪽 있잖아요. R 쪽에 계속 이렇게 람다를 좀 붙여넣죠. 람다가 0일 때는 퓨어하게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거고 람다가 2, 3, 4, 5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최소화시키고 싶은 목적 함수의 RW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람다를 크게 키우면 클수록 이 W가 이렇게 100으로 좀 치우쳐 있다가 이제 0.1, 0.1, 0.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퍼지는 게 직관적으로 핏으로 보면은 더 좀 플랫한 핏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잘 와닿지는 않죠. 왜 더 플랫한 핏이 나오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FW는 W1 제곱 더하기 W1, W2 더하기 W2 제곱. 그 다음에 F2W는 0.1W 제곱 더하기 0.1W1, W2 더하기 0.1W2 제곱. 자, 다시 쓸게요. 미안해. F1X는 X가 투지민전한 벡터예요. X1 제곱 더하기
x1, x2 더하기 x2 제곱 fx는 0.1 x1 제곱 더하기 0.1 x1 x2 더하기 0.1 x2 제곱. 이건 두 개를 x축, 함수축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f2가 더 좀 플랫할 거라고 좀 예상할 수 있어요. 자. 플랫하지 않다는 건 x의 값에 따라서 막 더 꼬부랑거리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네. 자, w라는 녀석은 x에 내적되는 녀석입니다. 보통 피처에 내적되는 녀석인데, 자, 레귤러라이즈를 통해서는 더 그 내적되는 녀석이 훨씬 좀 절대적으로 작아진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x들에 대해서 옆에 붙는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x가 한 단위 변한다고 해도 훨씬 그 함수값이 변하는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F1이 꼬부랑꼬부랑 되는 것에 대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한다고 해서 딱 직선이 뜨는 건 아닌데, 적어도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좀 그 F1에 비해서는 F2가 훨씬 더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모습을 얻을 거라고 이 개수만 보고서도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숫자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했는데, 특히 L2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붙이면 첫째, W들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하나의 웨이트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작은 웨이트들을 가져가게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그 핏된 fx의 관점에서 보면은 x가 변함에 따라서 그 fx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저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설명, 플랫하게 된다는 거는 설명이 변하지 않고요. 첫 번째 설명 있잖아요. 웨이트들이 다 작아진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다시 여기 이 라그랑저 승수법으로 가져갔는데, 람다를 세게 주면 세게 줄수록 이 컨스트레인트의 제약 조건의 C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람다를 세게 줄수록 W를 모두 제곱해서 더한 녀석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이 작아져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 더 간단한 모형을 택한다는 건 좀 설명이 어렵긴 합니다. 더 간단한 모형을 택한다. 혹시 이 설명이 혹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약 조건에서 C가 작은 것 자체가 우리가 간단한 모형을 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동의해요? 뭔가 이상하죠? C가 제약 조건인가요? 네, 제약 최대값. 네. 네. 람다가 크면 클수록 C가 작아지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 제약 조건에서 C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C가 작다는 거는 내가
간단한 모형을 택하겠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요. 모델의 복잡도가 곧 이것도 시험에 안 낼 건데요. 모델의 복잡도라는 게 이 해를 탐색하는 영역의 크기랑 똑같거든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1차 회귀 분석.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 더하기 베타 2 x 제곱 더하기 베타 3 x 세제곱. 1번으로 피팅하는 거랑 2번으로 피팅하는 거랑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게 뭐가 더 간단한 거였네요? 1번이 간단한 녀석이죠. 자, 근데 2번, 근데 사실은 1번 문제는 2번 문제에서 제약 조건을 세게 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1번을 풀기 위해서는 i는 1부터 뭐 in까지 갈 때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0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1 이런 거 베타 0, 베타 1에 대해서 최소화시키죠? 응. 밑에 문제 풀기 위해서는 sum i부터 n까지 갈 때 yi 빼기 베타 0 빼기 베타 1 베타 1 x1 xi1 죄송합니다. 베타 1 xi 베타 2 xi 제곱 빼기 베타 3 xi 세제곱 이거 뭐 제곱 최소화시키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에 대한 모든 실수를 4개의 스칼라가 모든 실수를 취할 수 있을 때 최소화할 문제고 1번 문제는 베타 0와 베타 1 두 개의 스칼라가 그 임의의 실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소화 문제인데 혹시 요 문제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2번 문제의 해 탐색 영역을 이렇게 4차원 모드로 주는 게 아니라 베타 2는 0, 베타 3는 0 이런 제약 조건을 주고 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제약 조건 주는 순간 우리는 무슨 문제 풀게 되는 거예요? 베타 2 0, 베타 3 제로래요. 그러면은 1번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1차 회귀 분석과 3차 다항 회귀 분석을 비교했을 때 사실 1차 회귀 분석을 푼다는 것은 3차 회귀 분석의 최소 제곱 문제에서 3차 회귀 분석 최소 제곱 문제에 더 좁은 해 탐색 영역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더라도 내가 같은 목적 함수를 갖고 있더라도 해 탐색 영역을 줄이면 간단한 모형을 선호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해 탐색 영역을 줄이는 게 꼭 한 축을 제로로 제약하는 형태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냥 한 축을 제로로 고정하는 거 말고 요 좌측에 보고 계신 요 녀석도 일종의 해 탐색 영역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요? 이거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는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봤을 때 구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영역에 C를 줄이겠다는 건 9의 반지름을 줄이겠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C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해를 탐색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한 모형을 찾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직관을 쌓기 위한 방법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클래스에서는 그러니까 직관적인 결론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규제를 하는 목적은 더 플랫한 라인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W는 웨이트를 다 0 근처의 값으로 뿌려주기 위해서.
키 메시지는 전한 것 같고요. 이제 좀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잔챙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규제라는 건 어떤 수학적인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냥 피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텀을 더하는 거 말고도 앞으로 배울 뭐 브라더웃이나 배치노멀라이제이션 아니면 믹스업 이런 테크닉들이 다 어떠한 형태로건 그 W의 몽착값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꾸 뭔가 이상한 걸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봤을 때 훈련을 방해하는 거니까 얘네도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89쪽 얘기입니다. 네. 뭐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럼 이런 거 하면 더 간단한 모양이 나오게 되느냐? 이런 질문은 아직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얘기하고 싶었던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목적, 특히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요 트레인 데이터셋에 의존하는 그 트레인 에러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셋에만 의존하겠다는 철학을 벗어나서 내가 직접적으로 W에 나의 선호를 집어넣는 것. 네, WIS 제곱에 C에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그 선호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더 간단한 모형을 추구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함으로써 이거는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경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간단한 모형이 내가 보지도 못한 샘플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다시 볼까요?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을 퍼펙트하게 핏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데이터셋은 이렇게 노이즈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셋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점에 딱 맞춰버리면은 이렇게 에러가 훨씬 더 크게 되겠죠. 차라리 대충 선형 릴레이션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오히려 새로운 포인트들에 대해서 에러가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앞으로의 기후를 예측한다던가 아니면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예측한다던가 이런 노이즈가 많은 자료로부터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이거 보고서 미래의 추세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리니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리니어라고 하는 좀 더 직관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내가 안 본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고 싶으면은 너무 이 트레인 데이터셋만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편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옥함의 면도날이라는 그 말도 있어요. 그 경찰들이나 탐정들이 범죄 수사할 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를 여러 가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로직 만들어 보는데 이 로직 중에 가장 말이 되는 가설은 보통 간단한 가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훔쳤어. 그러면은 가설 A는 이 사람이 돈이 없었다. 가설 B는 이 사람이 뭐 누구랑 이혼을 했는데 뭐 이렇게 돈을 끌어갔는데 뭐 이렇게 퇴짜를 맞아가지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장물압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어떤 누군가의 소중한 유품을 훔쳐와야만 내가 돈을 줄 수 있다. 첫 번째 가설보다 두 번째 가설보다 첫 번째 가설이 훨씬 말이 되죠? 네. 어디 보자. 네, 그래서 내가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모형을 택하겠다고 선언을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그런 간단한 모형을 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바깥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피팅한다라고 하면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늘 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얼마나 세게 줄 거냐, 람다를 몇 주로 할 거냐는 거의 항상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그 고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좀 더 플랫한 라인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람다를 세게 주면 되고, 내가 좀 더 꼬불꼬불한 라인을 주고 싶다 그러면 람다를 약하게 주면 됩니다. 보통 람다가 뭐 10-4승, 10-3승, 10-2승, 10-1승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줘요. 아니 10-1승. 그다음에 잔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아니 왜 주구장창 L2 레귤러라이제이션만 설명하느냐, L1이랑 엘라스틱에서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요 최소화 문제 풀 때 W에 제곱 들어가 있으면은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PW가 이렇게 뭐 PW가 이렇게 생겼다. 근데 PW 더하기 뭐 W 제곱 이렇게 하면은 W 제곱 자체가 그 0을 기준으로 아래로 오목한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W 제곱, 특히 W 제곱의 큰 상수를 더해서 추가할수록 요 더한 라인이 훨씬 급격하게 어디 이런 거 이렇게 주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여기 요 표면에서 최소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안 더한 것보다는 더한 쪽이 훨씬 더 최소점을 찾아 나가기에 좀 편한 모양이 됩니다. 자, 제곱, 뭐 미분해도 연속적이고 여러모로 수학적으로 좋은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함수는 나름 다른 좋은 성질도 많기는 한데 보통 요 1승 같은 경우,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쉐입이 뭐 W1 절대값 더하기 W2 절대값이 뭐 10으로 섞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 쉐입 좀 마른 목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 목골 영역 안에서의 최소화원은 꼭지점에서 발생하고, 꼭지점은 보통 요 녀석의 꼭지점은 1,0, 0,1 이란 데죠. 그러니까 W라는 피티드 밸류가 0, 이그젝트 0을 달성할 때가 많습니다. 네. 뉴럴 네트워크 같이 파라미터가 엄청 많은 모양에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그젝트 제로가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파라미터가 많은 모양에서는 이그젝트 제로가 있기보다는 그 0.xx의 그 웨이트들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뿌려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뉴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웨이트를 골고루 뿌리기 위해서는 이그젝트 제로보다는 L2놈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 프리딕션에 오리엔티드 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개수의 해석이 필요한 어떤 노이지한 자료에 리니어 모델을 피팅하고 있다. 그럼 그럴 때는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선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다르고, 우리는 그냥 L2 레귤러라이제이션만 고려할 거다. 이 얘기까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3를 마치려고 해요. 레귤러라이제이션 쪽에서는 지금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람다 커지면? 그쵸. 네, 그것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방법은 로스 함수에 람다 곱하기 RW 할 거고 람다를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으로 추주할 거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챕터 3에서 챕터 3 이제 클로즈 하겠습니다. 스코어를 x의 선형 변환으로 만들 건데 그 x의 선형 변환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W를 산출하는 W를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특히나 분류 문제라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모두 순수하게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데이터 의존을 떠나서 내가 푸는 문제에 나의 선호를 주입하겠다. 이게 뭐였다? 레귤러라이제이션. 네. 그래서 그림으로는 보통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스코어 펑션 계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주어진 웨이트로 스코어를 계산해요. 그래서 뭐 SBM로스나 크로스 엔트로피로스 계산하면 보통 데이터로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내가 W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나의 선입견을 주입하겠다. 그래서 이걸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라고 하면은 나의 최종 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디펜드하는 데이터 로스 파트와 그다음에 나의 선입견에 디펜드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 파트의 썸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나아갈 것은 그래서 저 이제 LW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W 최소와 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찾아 나갈 겁니다. 자, 어떻게 컴퓨터한테 시켜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 이제 챕터 4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자, 질문 없어요? 얼른 집에 가야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